이곳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한 시각장애 대학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진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대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책이 되면은 잘 크기도 조절되고 이렇게 캡처도 할 수 있고 이런 기계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눈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데 컨디션이 좋아도 제가 한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 장을 읽는데도 이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2~3시간은 기본으로 걸려서 이걸 많이 사용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과 제가 매칭이 돼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듣지를 못하거나 이제 칠판이 안 보여도 수업이 끝난 후에 이러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공지를 하셨다던가 제가 놓친 부분을 대피를 해줘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비율이 더 커서 코로나 전에는 한 80% 정도 혼자서 학습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좀 20% 정도의 좀 혼자서 그렇게 좀 많이 불편하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제각각이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영상과 호환이 되지 않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자막 지원이라던가 수어 통역이 영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수업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중심의 수업 구조가 편성이 된 사례로 교육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행정 집행은 교육권뿐만 아니라 생업과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서비스 안마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60세 이상 노인들 상대로 이제 가서 안마를 해드리면 그에 대한 돈이 나와서 우리가 월급을 타는 건데, 일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우처 일이 그전보다 거의 한 80%가 줄어들었어요. 80%. 일부러 어느 건물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을 누르는데 점자가 느껴지지 않아서 옆에 도미한테 물어봤더니 항균 필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1년 창단한 띠앗 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도내 유일의 장애인 합창단인데요. 합창을 통해서 굉장히 힐링도 얻고 굉장히 치료의 목적을, 그런 외로움을 달래고 그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연습을 못하니까 참으로 집에서 많이 외롭고 우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요, 복지관의 수중재활시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수중재활을 받아야, 수중치료를 받아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이 굳는 것도 방지하고 통증도 덜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복지관이 문을 닫아서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꼭 거기에 가야만 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가서 집에서 이렇게 세수만 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제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엔 최근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관과 생활시설 등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동료 상담가들이 파견되어서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시설에 저희가 방문조차 차단된 상태고 심리적인 불안이나 고립감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혼자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할 수 없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됐을 때 일상생활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편의시설과 원천 차단된 외부인과의 만남. 타이로 삶이 격리된 이들은 현실이 너무 버겁고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또는 감염 증상을 보이게 됐을 때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기존의 치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접할 길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닥친 재난이지만 방역 대책과 의료 대책은 결코 평등하지 않은데요. 다행히도 제주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지역의 사례를 들자면 코로나에 감염된 한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투석을 받지 못해서 더 큰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한 경우라고 보고요. 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할 뿐더러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단 5%, 소수이기에 또 목소리가 작기에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들이 외면받고 있는데요. 감염 위험이 모두에게 도사리는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은 격차 없이 모두가 동등하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